논산의 숨결, 충절과 효를 기리는 공간 김국광 사당과 모선제를 찾아서 충청남도 논산, 기름진 평야와 유유히 흐르는 금강이 어우러진 이 땅은 예로부터 풍요로운 농업과 함께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워온 고장입니다. 논산의 여러 역사 유적 중에서도 조선 초기 문신이자 공신이었던 익평공 김국광이 빈공진고어광 1415-1480 선생의 넋을 기리는 사당과 그의 후손들이 선조를 추모하며 학문을 강론하던 모선제무 시엔자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충절과 효셔 그리고 학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단순한 옛 건물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가르침과 역사의 향기를 품고 있는 이곳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김국광 선생의 사당과 모선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관이 광산광씨 아닌 김국광은 1415년 태종 15년에 태어나 1435년 세종 17년 문과에 급제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조선 초기, 특히 세조부터 성종에 이른 격동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김국광은 뛰어난 실무 능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중요한 관직을 두고로 쳤는데 특히 1467년 세조 13년 함경도에서 발생한 이시엘이 스아의 난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기시에는 세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김국광은 병조판서로서 진북대장견 베이다지향을 맡아 신속하고 용의주도하게 난을 진압하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정충출기 포위적 개공신징동 초기 VD 칼공천 1등에 책록되고 광산부원군 광산 부유엔준에 봉해졌으며 이후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최고 관직인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업적은 비단 군사적인 공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김국광은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징과다된 편찬에도 깊이 관여하여 법제 정비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또한 문장과 서예도 능했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주변에 귀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종대는 원상유엔 시장으로서 어린 왕을 보좌하며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국광은 문무를 겸비하고 국가의 안위와 발전에 헌신한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경세가였습니다. 김국광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은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광산 김씨 집성촌으로 사당은 후손들이 선생의 높은 뜻과 공적을 기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한 공간입니다. 현재 이 사당은 연산의 광산 김씨 사당 및 제실이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7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선제와 함께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찰정돈된 담장과 오래된 나무들은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사당의 건축 양식은 조선시대 전통적인 사당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정면을 향해 세워진 서술산문 형태의 외산문을 지나면 강당 역할을 하는 모선제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편으로 내산문과 사당이 일곽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당 건물 자체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엄숙한 기품을 풍깁니다. 내부에는 김국광 선생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으며 매년 후손들이 모여 시제실지를 올리며 선조의 유덕을 추모하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당 주변으로는 선생의 공적을 기록한 신도 비전다업 베이 등이 남아있어 그의 생애와 업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당은 단순한 제한 공간을 넘어 김국광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조선시대 국가관과 충동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식인이자 관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선현을 그리워하며 학문을 닦던 곳 모선제 무시엔자에 김국광 사당과 같은 경내에 위치한 모선제는 그 이름에서부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선무시엔이란 선현을 그리워하고 본받는다는 의미로 이곳이 선조를 추모하고 그 학문과 덕행을 이어가고자 했던 후손들의 마음이 깃든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선제는 일반적으로 제실자의실 또는 제공자의 공으로 불리며 묘소나 사당 옆에 지어 제사를 준비하고 문중에 여러 대소사를 논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모선제는 정면 5칸, 측면 2칸 반의 팔작지붕 건물로 중앙에 넓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을 둔 전형적인 조선시대 제실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청마루는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학문을 논하고 문중회의를 여는 공간으로 양옆의 온돌방은 추운 계절에 제사를 준비하거나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건물의 기둥과 석가래, 창호 등에서 섬세하면서도 견고한 전통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 모선제에서 후손들은 김국광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의 업적을 되새기며 가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며 학문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또한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고 제례 절차를 익히는 등 효를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모선제의 고즈넉한 마루에 앉아 있노라면 낭랑한 글 읽는 소리와 함께 선현들의 순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모선제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생활상과 교육 방식, 그리고 조상을 숭배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했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사당과 제실, 그 조화와 의미. 김국광 사당과 모선제는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을 형성합니다. 사당이 선조의 영혼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이라면 모선제는 그 제사를 준비하고 선조의 뜻을 이어가는 현실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전통적인 유교 의례 공간의 전형적인 형태로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합니다. 후손들은 모선제에 모여 제사에 필요한 음식과 제기를 정성껏 마련하고 목욕제게하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한 후 사당으로 나아가 제례를 올렸을 것입니다. 제가 끝나면 다시 모선제에 모여 음복임 후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복을 비는 행위를 하고 선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가문의 화목과 발전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당과 제실은 선조에 대한 기억을 매개로 후손들을 하나로 묶고 가문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전통을 계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모선제는 단순한 제사 준비 공간을 넘어 학문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다시 사회로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선조의 유지를 잇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했던 수기친시오 지주련,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린다의 이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논산의 역사적 순결을 느끼다. 방문의 가치와 의미. 김국광 사당과 모선제는 논산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사회상과 정신문화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을 보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입니다. 김국광이라는 조선 초기 명재상의 삶과 업적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가 추구했던 가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충절과 애민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둘째,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당의 간결함에서도 위험 있는 모습, 모선제의 실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건축미는 우리 전통 건축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대치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인 효와 조상숭배 사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당과 제실이란 공간 자체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것이기에 방문객들은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산에는 김국광 사당과 모선제 외에도 도남서원, 관촉사, 백제군사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유적을 함께 둘러본다면 논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